대장동 게이트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 수사가 워낙 지지부진하고 관련자들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혼란은 더 커져만 갑니다. 15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재명 후보가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서에 직접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계획 입안부터 사업 방식 결정, 배당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까지 세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인데요. 상식적으로는 알고 서명했다면 부패한 것이고 모르고 서명했다고 해도 무능한 것이 되겠죠. 어쨌든 해당 보도 내용을 더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에는 이런 게 있군요. 이재명 시장 결재 문서 목록. 여기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이 시장에게 올라간 결재 문건이 10여 건에 달합니다. 2014년 1월부터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보고받은 뒤에 사업의 진행 과정 길목마다 직접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5년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만에 세 달 뒤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졌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준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도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결재권자인 당시 이재명 시장의 법적 책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 과정에서 이 후보가 특별 지시를 내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6년 11월 성남 판교 대장 개발 실시 계획 인가 문건에는 한 직원이 손글씨로 시장님 기자회견 지시 관련 건입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장동 진입로 확장건뿐 아니라 주차장, 공용 차고지, 송전, 선로 등의 세밀한 부분까지 보고한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시장이 당시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받았다는 얘기죠. 이와 별개로 2017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성남시장에게 배당금 1,822억 원을 임대주택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다른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14일이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이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수사 범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수사범죄에 들어가 있다고 했었죠. 물론 이재명 후보 쪽은 시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은 통상적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지사 캠프 수석 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물론 이 지사 측 설명처럼 시장으로서 업무보고를 받은 통상적 절차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상적 절차에는 시장으로서의 사업 관리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재명 후보 스스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불법이 저질러졌다면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성남시청의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협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성남시장 자격으로 개발 계획 위반, 대장동 주민의견 청취, 출자 승인, 배당금 활용까지 하나하나 승인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장실로 올라가는 대부분의 문건을 검토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이 후보 측근으로 거론되는 장영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최은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도 대장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 참이죠. 과거 2016년 최서원, 소위 최순실 사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한 책임져야 할 권력을 저작거리 아녀자에게 던져줬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푼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엮여서 탄핵이 되고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경제공동체 법리를 대장동 게이트에 적용해 본다면요, 설계자인 당시 이재명 시장은 무한 책임져야 될 부동산 개발을 화천대유에게 던져준 꼴이 되고 맙니다. 화천대유, 실무자 유동규, 설계자 이지사, 이 셋은 경제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수사 행태는 너무 노골적으로 편향돼 있죠. 이틀 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배임, 뇌물과 횡령 혐의를 검찰
스스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은요, 검찰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하자 3시간 30분 만에 영장을 급하게 청구했고요. 김 씨의 1,163억 원 배임 행위로 성남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하면서도 이런 주장은 있지만 그 불법의 윗선일 수 있는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성남시청을 뒷부가 압수수색을 했죠. 수사 착수 후 20일이 넘도록 그냥 내버려둔 성남시청에 증거가 남아있을 리도 없는데 말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앞뒤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수수로 구속하면서 김 씨가 수표와 현금이 섞인 5억 원을 유 씨에게 건넸다고 해놓고 김 씨 영장심사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줬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기소하겠다고 하니 기각될 수밖에 없었겠죠. 계좌 추적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수사하는 척 쇼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이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이 대장동 수사는 신속하긴 하지만 부실수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속한 부실수사에 가려져 있는 부동산 재앙, 이 부동산 재앙의 독 열매는 결국 서민들 몫입니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값은 86%가 뛰었고요. 전세값은 40%나 뛰었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세값을 감당 못하는 서민들은 빚을 내서 버티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문정권 출범 이후 96조 원이나 늘었죠. 이 96조 원 중에 59조 원은 2030 세대가 늘린 전세대출입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이후에 2030 전세대출은 1년 새 21%나 급증했습니다. 한국민의 가계빚 올해 2분기에만 41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1,800조 원,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이 이어지고 빚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투, 대출을 투자하는 이런 현상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국민적 고통 가운데 화천대유니 뭐니 하는 주술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둠은 더욱 번지고 미혹되어 있는 국민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마저 동성애법 만들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온갖 유물론 사회주의법들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부패의 악취가 이렇게까지 나는 정치 집단을 지지합니다. 정말 이 미혹이 어마어마하게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의 죄악이 차고 넘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마저 유물론 사회주의에 젖어서 인간의 정의를 말하고 주님의 공의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만몬과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명예가 우상이 돼서 영적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 귀가 닫혀버려서 탐욕과 교만에 젖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사업장으로 싸움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빛이 빛되지 못하고 어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악한 자들이 권세가 되어 온 나라를 심판대 앞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저희를 적셔주시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상숭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 이 백성의 가증한 일들로 인해 울며 애곡하는 자들이 남아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이한 빛에 저희가 함께 들어가서 종말의 때,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광야를 떠돌며 죽는 게 아니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주님 개입해 주시어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감춰진 비밀과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 폭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세력과 주체사상 집단이 한반도 남과 북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주체사상 권력은 한반도 남과 북에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무너질지어다. 어둠의 본질인 평양의 김일성 유령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시어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의 사명을 이뤄낼 새로운 세대가, 주님의 세수를 담글 새로운 부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